안녕하세요. 방구석 공인중개사 YD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금매라고 생각되어 집을 잘 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잔금날 이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여기 전세로 살던 세입자인데 아직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서 나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응?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면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게는 몇 억까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사기 수법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빌라를 3억을 주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는 매매를 한 빌라에 입주도 하지 못하고 지금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요. 잔금까지 완벽하게 치르고 이사를 하면서 입주 청소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B씨가 나타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서 이사하고 있는 나한테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 내가 매매했던 집이 전세 2억 5천만 원에 세입자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럼 원래라면 나에게 집을 팔았던 매도인이 매매 금액 3억을 가지고 전세 사입자 B씨에게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 집주인이 중간에서 이 돈을 가로채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억울한 매수인 A씨가 B씨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줘야 할까요? 정말 억울하겠지만 해당 상황에서 매수인 A씨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 사입자인 B씨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상태여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고 집을 나가게 되면서 해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 A씨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대신 반환을 해줬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는 매수인 A씨 보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인 A씨와 세입자였던 B씨는 임대차 계약서도 서로 하지도 않았고 더불어 A씨는 매매한 집에 임차인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도 A씨가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항에서는 임차의 주인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수인이 A씨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전 집주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도 자동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A씨는 해당 집을 3억 원에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매매가 3억 원과 임차인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까지 더해져서 3억짜리 빌라를 총 5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3조 사항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악랄한 사람이 조금 전 실제 사례처럼 전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의 입장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임차를 놓고 있었다면 더욱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할 수 있고 이것은 매매나 전세, 월세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A씨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상에 넣었다고 안심할 수 있겠지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려고 서로 짜고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임차인이 맺었던 임대차 계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더욱 확실한 방법은 매도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기재된 보증금이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매매 잔금날 매매 잔금을 입금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도 반환해주는 것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생각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 A씨가 살다가 집을 팔려고 매매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B씨가 와서 내놓은 가격보다 몇천만 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이 집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전세로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로 좀 살아달라, 세입자가 구하면 보증금 바로 줄게라고 하면서 매도인에게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하면서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금액을 온전히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매도인 A씨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B씨의 채무 문제로 인해서 잘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매도인 A씨는 나머지 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 계약을 2023년 12월 12일에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하면서 소유권을 이날 넘기게 되면서 B씨가 그날 바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근저당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근저당이 잡힌 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전입신고한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A씨는 전입신고를 오래전에 했을 텐데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이 들 텐데요.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해당 집에 계속 전세 세입자를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을 한 2023년 12월 12일 이 시점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더라도 전 소유자가 계속해서 전세 세입자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거나 또는 현금이 필요로 해서 집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절대 매매했던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